최근에 그 노인 대상 사기가 늘고 있습니까? 추세는 어떻습니까? 많이 늘고 있죠. 요새 최근에는 뭐 요새 기초연금을 또 받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노인들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기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 한 해에 한 10만 명 정도의 그 사기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은 것 같지만 노출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렇죠. 거거든요.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르신들 중에 한 70%는 거의 대부분 우리 그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고율은 한 2.7%로 굉장히 낮고요. 2.7%. 네네. 예. 그게 이제 소비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일 텐데 실제 신고 접수가 그 정도 된 걸 보면 사실상의 사고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느냐고 했더니 네. 없다가 370명, 있다가 126명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기를 당해서도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는 분들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보통 고령 네. 어르신들의 70%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중에 70%는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사실 이분들이 사기를 당했지만 그게 사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두엽 머리 앞쪽에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약간 끝쪽에 보면 그 전측 뇌섬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어떤 누군가 의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왜 경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계를 딱 갖추는 부분인데 하필 이 부분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쪽에서 바깥쪽에서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은 그게 맞다 생각하고 특별히 그게 또 여러 가지 그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 같은 데 가보시면 예. 선물들도 많이 주시잖아요. 이런 선물들을 받는다는 건 뭐냐? 부채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하는 마음도 있죠. 부채의식도 있죠. 거기다 경계심은 많이 풀어지죠. 아마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나는 사기당하지 않을 거야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전화요금 아껴보겠다고 알뜰폰 가입을 많이 했는데 상담 건수가 이렇게나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중에 곧 3월 달까지의 통계가 667건인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어르신들이 그 휴대폰, 특별히 스마트폰을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그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가장 긴 거를 선택하게 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게 해가지고 하면 사실 판단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실상 어르신들 중에 최근에 정보 없이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피해 금액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쌈짓돈이라고 생각했더니 금액도 크더라고요. 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죠. 예. 그건 아마 우리 그 백 교수님께서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실제 평균 그 피해 금액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지금 그 3,825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60대 이상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8,25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적은 돈이 결코 아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뭔 돈이 있어서 8천만 원씩 1인당 이렇게 사기를 당합니까? 이런 케이스는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보통 시골 특히 지방 뭐 서울 대도시나 수도권 또 지방 같은 도시도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달에 그 서울 지방경찰청 강수대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수위 있잖아요. 중국산 한 14만 원이나 12만 원 정도 되는 수위를 최고 228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수법이 이런 거예요.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지 마라. 그래서 3개월 정도 할부를 해가지고 입금을 하면 좋은 수위를 준다, 구매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서 그 값을 받고, 그 다음에 수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다 또 보관을 하겠다.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하겠다는 또 보관 증서를 써줘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무려 250억 정도 사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노인들 대부분이 또 사기를 당하고도 자식들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며느리나 자식 사이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노인들 상대 굉장히 우리 소장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밝혀지지 않은 사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기가 사실 전국적으로 노인 상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보겠습니다. 노인 상대 사기의 종류.
결국 무슨 뭐 상품, 기념품 준다고 홍보관에 오라 그러면 안 가야 되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보통, 강연. 예. 홍보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이 물건 갖다가 특징 제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체험방이라고 있거든요. 체험시킨다. 그래서 건강식품이나 뭐 의료기기, 장명품 이런 걸 팔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속는 경우가 많죠. 예. 알겠습니다.